여러분, 수십 년간 평화의 상징이었던 유럽이 지금 정말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평화의 시대가 저물고 재무장과 함께 아주 뜨거운 감자인 징병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교실이 아니라 거리에 나와 있는 독일의 10대 학생들이에요. 이들은 대체 왜 수업까지 빠져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럽이 걸어왔던 길, 그러니까 군대를 줄이고 직업 군인만 뽑던 그 거대한 흐름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유럽 대륙 정체가 지금 거대한 유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했잖아요. 1960년에 영국, 1997년엔 프랑스. 다들 이제 징병제는 옛날 이야기라면서 폐지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2023년 라트비아가 다시 징병제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유럽의 중심이라는 독일마저 의무 복무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30년 넘게 잘 유지되던 이 평화로운 흐름이 이렇게 갑자기 뒤집힌 걸까요? 여기에는 유럽의 등을 떠민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게 길어지면서 바로 옆 나라들에서는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이유. 전통적인 안보 우산이었던 미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향해 보냈던 그 의심의 눈초리? 그게 유럽의 불안감을 제대로 자극한 거예요. 유럽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려면 이 숫자를 봐야 합니다. 나토 전체 방위비의 64%. 와, 이걸 미국 혼자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럽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인 거죠. 정말 만약에 미국이 나 이제 이 짐 내려놓을래 라고 하면 과연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현실 앞에서 유럽 각국은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큰 방향은 다들 똑같은데 그 방법이 나라마다 정말 제각각이에요. 마치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안보 실험실이 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군대 한번 체험해봐. 돈도 줄게.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다가가는 반면에 러시아랑 바로 붙어 있는 라트비아는 그냥 바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 초강수를 뒀어요. 그 중간에서 독일은 일단 설문조사부터 해보자. 근데 사람 모자라면 강제로 뽑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이고요. 프랑스는 이건 징병제는 아닌데 아무튼 와서 복무는 해야 해. 이런 느낌이죠. 심지어 덴마크는 이제 여성까지 징집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논의의 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독일 계획을 보면 감이 딱 와요. 지금 군인이 한 18만 명 정도인데 이걸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정책 살짝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의 방위 시스템을 아예 뜯어 고치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봐야죠.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우리 군대 키우자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천만에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국가안보의 목소리와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개인의 자유가 정면으로 꽝 부딪히면서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있어요.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프랑스 설문조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65세 이상,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무려 80%가 군 복무에 탄성합니다. 아마 과거 냉전 시대의 긴장감을 몸으로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작 군대에 가야 할 25세에서 34세의 젊은 층의 지지율은 60%로 뚝 떨어져요. 나라 걱정하는 마음과 내 자유를 지키고 싶은 마음, 두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 젊은 세대의 반발은 그냥 이런 숫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 처음 해봤던 베를린 시위, 거기 참여했던 한 학생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가 우리 정보를 원하는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나라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나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무력감, 그리고 불신. 바로 그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내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다. 라고 맞서는 거죠.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가치와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지금 유럽의 한복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유럽 국가가 군대로를 외치는 건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반대 사례가 바로 스위스예요. 스위스에서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자는 안건으로 국민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무려 84%가 압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다고 외쳐도 국민들이 내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론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국 지금 유럽은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안보를 위해서 과거의 제도를 다시 꺼내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다른 길을 찾아낼 것인가? 이 선택에 유럽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럽은 지난 30년간 지켜왔던 평화와 군축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존의 위협을 말하며 재무장을 밀어붙이고 있고 젊은 세대는 개인의 권리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죠. 이 거대한 줄다리기의 결과는 단순히 군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국가와 개인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유럽의 사회계약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여지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상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책임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자유,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비단 유럽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무거운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